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0월 13일 이후 25일 만에 경기도 시세를 체크했습니다. 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벌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11월 7일 기준 10월 아파트 거래량 1981건입니다.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기 때문에 10월 7일 기준 9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봤더니 한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8월, 9월 모두 다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여기서 5% 거래량 정도의 증가만으로도 무엇인가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전히 3,000건 이하의 거래 감음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경기도 지역 매물수 변화 보겠습니다. 좀 큰 변화가 있었어요. 10월 13일 날 매물 건수가 12만 5천 건이었는데 이번에 봤더니 11만 2천 건으로 만 건 이상 감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세나 월세 매물은 각각 4천 건 가까이 3천 건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죠. 언론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래 절벽에 매매는 포기하고 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매물 건수가 줄어드니까 집값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집값의 하락의 근본 원인은 전세 가격 하락이잖아요. 전세 매물이 증가하면서 집값을 같이 끌어내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 대표 10개 단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각 아파트의 한두 개 평형의 매매 전세 변화를 체크해 드리고 있고요. 5층 이상 최저 가격만 비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는 융자 없는 매물만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사 강병 골든 센트럴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25일간 등록된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 먼저 24평 전용 59제곱미터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날 8억 1천이 가장 저렴한 매물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7억 8천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고점 대비는 한 2억 가까이 빠진 모습이네요. 자, 전용 84제곱미터 35평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날 10억, 현재는 9억 9천으로 전 조사 대비 1,000만원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여기도 고점 대비 2억 정도 하락한 모습이네요. 자, 이제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24평 전세 시세 10월 13일 날 4억 9천, 현재는 4억 5천입니다. 전 조사 대비 4천만원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35평 전세 시세 10월 13일 날 5억 6천, 현재는 5억입니다. 전 조사 대비 6천만원 정도 하락한 모습이네요. 와, 전세가 많이 빠졌네요. 자, 이제 판교로 와서요, 보뜰마을 1단지 신미주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2월달 이후에 거래가 하나도 없죠. 단일 평수에 1000세대 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가 없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번 조사에서도 25일간 등록된 거래 변화는 없었거든요. 작년에 최고 7억까지 거래되는 아파트, 현재 호가 조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조사에서는 10월 13일 날 5억 5천만 원이 가장 저렴한 매물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15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4층 매물일 경우에는 13억 5천에 금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집값을 낮추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값 하락 시기에는 모든 집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날 전세 7억, 현재는 6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세가 6억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매 가격을 15억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은 시차를 두고 매매 가격이 하락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과천 지역의 레미안 슈르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판교와 더불어서 상급지 1, 2위를 다투는 과천 지역, 현재 조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동안 시세 상승을 이끌었던 과천 지역의 재건축 완공된 신축 아파트들이 만 2년차가 되면서 본격적인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미안 슈르 역시도 동일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는 거래가 좀 터졌어요. 10월에 거래 2건, 9월에 거래 2건. 요즘같이 거래 급감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등록됐다. 이렇게 거래가 등록된 단지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도자가 맞는 가격, 매도자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 그랬죠. 자, 26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날 11억 5천이었는데 현재는 10억 9천만 원입니다. 한 2달 정도 된 기간 동안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빠졌네요. 고점 대비는요
3억 6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33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날 14억, 현재는 13억입니다. 1억 정도 하락을 했네요. 고점 대비인 5억 3천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빠졌네요.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26평 전세 시세 10월 13일 날 9억 7억 5천, 현재는 6억 5천입니다. 전세 시세도 1억 빠졌고요. 33평 전세 시세 10월 13일 날 7억 5천, 현재는 6억 9천만 원입니다. 불과 두 달 전에 비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 빠진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용인수지 신정마을 1단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31일 날 6억 1천만 원의 1층 거래가 하나 있었네요. 자,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날 25평 매매 시세 6억 9천인데 현재도 6억 9천으로 변화가 없고요. 고점 대비 2억 정도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 변화 볼게요. 10월 13일 날 3억 8천, 현재는 3억 6천입니다. 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자, 동탄역 시방 5번 퍼스트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16일간 등록된 거래가 없네. 거래가 없는 건 무엇이다? 매도자가 매수자 원하는 가격을 안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25평 매매 시세 10월 13일 날 7억 6천이었는데 현재도 7억 6천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작년 최고 실거래가는 11억짜리였네요. 11억이 7억 6천이 됐습니다. 집주인들은 많이 낮출 만큼 낮췄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매수자는 더 빠지길 기다린 것 같습니다. 33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날 10억, 현재도 10억입니다. 고점 대비 5억 가까이 하락한 모습이네요. 자, 이제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25평 전세 시세 10월 13일 날 3억 4,100만 원이었는데 얘가 좀 특이한 매물이었어요. 임대사업자 매물이거든요. 등록 임대사업자는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까지도 기존 세입자가 나가더라서 새로운 세입자 구하더라도 직전 전세 계약 대비 5% 이상 증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화가 됐는지 현재 제일 저렴한 전세 매물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33평 전세 시세 변화 볼게요. 10월 13일 날 4억 7천, 현재는 4억 5천입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가 매매 시세가 10억이었죠. 전세 시세가 4.5억이다 보니까 약간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 전세가율이 50%가 안 되는 지역은요,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매매 가격이 추가 약세가 보였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 광교로 넘어와서요,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7일 날 거래가 하나 등록됐네요. 12억 2천입니다. 자, 33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여기는 단일 평수예요. 10월 13일 날 1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는 12억입니다. 약 25일간의 기간 동안 4천만 원 정도 추가 하락을 했고요. 최고 실거래가 대비인 4억 3천만 원 정도 빠진 모습입니다. 전세 시세 변화 볼게요. 10월 13일 날 6억 4천, 현재는 6억 2천입니다. 전세값 진짜 많이 빠지네요. 자,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수요가 많은 아파트 단지거든요. 일단은 강남 접근도 용이하고요. 광교 지역이 좀 거주하기 편하다고 소문이 났고, 또 인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직장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있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두 달 사이에 전세 시세가 1억 3천만 원이나 빠졌다는 부분이죠. 지금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말라가는 게 티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강 이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개 단지 살펴볼게요. 먼저 힐스테이트 다산. 자, 10월 20일 날 거래가 하나 등록됐네요. 8억 4,500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최고 실거래가 11억 2천인데 8억 5천만 원이 안 되게 거래가 됐다는 부분이죠. 자, 26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날 8억 5천, 현재는 7억 5천으로 1억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2억 가까이 빠진 모습이네요. 34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날 8억 4천, 현재도 8억 4천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26평 10월 13일 날 4억 3천, 현재는 4억까지 떨어졌고요. 34평 전세 시세 4억 4천에서 4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두 달 전 대비 1억 2천만 원 정도 빠진 모습이네요. 자, 킨텍스 꿈에 그린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5일간 등록된 거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호가 변화가 없겠구나. 10월 13일 날 11억 8천, 현재도 11억 8천입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3억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매수자들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예전에는 웬만해서 거의 다 10억 정도 호가가 됐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지역에서 10억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년 전과 대비해서 10억의 가치가 180도 바뀌었죠. 전세세 변화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날 5억 3천, 현재는 4억 7천입니다. 매매 가격 11억 8천에 전세 가격이 4억 7천. 이게 재건축 아파트하고 GTX 호재 있는 지역의 유일한 특징이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왜냐면은 투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하락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GTX A 노선은 나요. B 노선과 C 노선은 민자가 포함돼서 추진이 되는데 이렇게 PF 대출 금리가 올라버리면요 사업이 올숲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호수마을 2단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0일 날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일산 신도시는요, 1기 신도시 호재에 힘입어서 5월까지 거래가 정말로 많이 터졌습니다. 물론 작년 최고 실거래가를 많이 뛰어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한 매물이 소화된 상태라서 1기 신도시 대부분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왜? 하락을 위한 압력이 아직 덜 쌓여 있는 부분이죠. 자, 호수마을 2단지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26평 10월 13일 날 5억 9천이었는데 현재는 5억 2천입니다. 일단 탑층 매물이라서 추가로 가격 하락한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1평 매매 시세 10월 13일 날 6억 7천, 현재는 6억 8천입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1억 2천 정도 빠졌네요. 아직까지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 평촌 지역이 다른 지역만큼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하락세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와, 여기는 좀 버티네 하고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시세 변화 볼게요. 26평 10월 13일 날 3억 원, 현재는 3억 1천으로 1천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됐고요. 31평 전세 시세 10월 13일 날 4억 2천, 현재는 4억입니다. 전 25일 전 대비해서 2천만 원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삼성 2차 아이파크 살펴보겠습니다. 25일간 거래 등록된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가 7월에 됐었네요. 자, 전용 74제곱미터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날 8억 원, 현재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25일간 5천만 원 정도 추가 하락을 했고 고점 대비인 25%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삼성 아이파크 2차 전용 84제곱미터 10월 13일 날 8억 5천, 현재도 8억 5천입니다. 고점 대비 2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용 14제곱미터 전세시세 10월 13일 날 4억, 현재는 4억 5천이에요. 솔직히 4억은 너무 저렴했죠. 여기가 아무래도 그래도 좀 거주 여건이 잘 돼 있는 지역 중 한 곳인데 5억도 안 한 부분은 좀 정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4억 5천 정도의 제일 저렴한 매물이 나왔고요. 33평은요. 10월 13일 날 4억 3천, 현재는 4억 7천으로 30평, 33평 모두 다 전세 시세는 소폭 올랐습니다. 자, 매매 시세 변화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미사 강변 골든 센트롤 24평 3천만원 하락, 35평 1천만원 하락입니다. 판교 보뜰마을 1단지 33평 5천만원 하락을 했고요. 레미안 슈로 26평 6천만원 하락을 했습니다. 34평 무려 1억 원이나 하락하면서 13억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용인 수지주공 1단지 25평 변화 없었고요. 동탄역 운암 퍼스트빌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초창기에 좀 와장창창 빠지고 그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버티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힐스테이트 4천만 원 하락하면서 12억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힐스테이트 다산 26평에서 무려 1억 원이나 하락한 7억 5천만 원이 등록됐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34평이 8억 중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6평은 키 맞추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킨텍스 꿈의 그린 35평 매매세 변화 없는 11억 8천인데 아직까지 매수자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거래가 붙지 않네요. 호수마을 현대 2단지 이제 26평 7천만 원 하락을 했고요. 31평 1천만 원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아이파크 2차 29평에서 30평 5천만 원 하락을 했고요. 33평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전세시세 변화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미사 강변 골드 센트로 24평 4천만 원 하락, 35평 6천만 원 하락입니다. 판교 보뜰마을 1단지 33평 전세시세 3천만 원 하락했고요. 과천 레미안슈로 26평 전세시세 1억 하락, 33평은 6천만 원 하락입니다.
용인 수지주공 1단지 25평 2천만원 하락을 했고요. 동탄역 운암 퍼스빌 25평 4,900만원 상승을 했고요. 33평은 2천만원 하락을 했습니다.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전세 시세 2천만원 하락을 했고요. 또한 다산 힐스테이트 26평 3천만원 하락했고 34평이 2천만원 빠졌습니다. 킨텍스 꿈의그린 35평 6천만원 하락을 했고요. 일산 호수마을 2단지 26평 1천만원 상승 31평은 2천만원 하락이었습니다. 삼성 아이파크 전용 74제곱미터는 5천만원 전세 시세 올랐고요. 33평은 4천만원 시세가 올랐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하락세 굉장히 가파릅니다. 매매 전세 다 똑같습니다. 10월 13일 대비 매매 가격 변화 상승한 곳은 한 곳, 하락한 곳은 9곳이나 됐고요. 10월 13일 대비 전세 가격 변화 상승은 4곳, 하락은 12곳이었습니다.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가 급락이 지속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전세값 하락은요. 고가 아파트나 중저가 아파트 할 것 없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금통위까지 15일가량 남았습니다. 11월 24일 날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돼 있죠. 11월 빅스텝이 불가피하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고려하면 아니다. 지금 회사채 시장의 충격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25bp든 50bp든 금리를 올릴 건데 전 개인적으로 50bp가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겨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겨울은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이죠. 2023년부터 2024년 초 최악의 부동산 폭락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이 지금 당장 집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집값은 약세가 뜰 것이고요. 또한 내년 초가 되면요. 전통적인 비수기 상황에서 집값은 급락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급락 상황에서 추가로 가격을 깎아서 사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관련된 모든 것 쇼킹 부동산 3 역전세 대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